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8시 19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으로 분석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도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저점을 찍은 날이 3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7일에 바닥을 찍고 3월 17일에 바닥을 찍고 증시가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5월 19일에 어쨌든 거의 고점 비슷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누적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3천억을 샀습니다. 네?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3천억 원이에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3천억입니다. 3천억. 네. 자. 그래서 오늘이 고점이죠? 외국인이 누적으로 얼마나 샀나 봤더니 3천억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은 동일해요. 네? 4월 9일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5월 29일이잖아요. 네. 오늘까지 외국인의 누적은 2,912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한 게 없어요. 바닥에서 매수한 건 있죠. 예? 저점에서 매수한 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한 건 없어요. 저점 대비 매수한 건 있지만 누적으로 매수한 건 없습니다. 하나도 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면서 매수한 거죠. 네. 이 부분이 가장 흡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으면서 증시를 올렸어요. 네? 3천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 네, 가장 높은 봉의 저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가장 높은 봉이 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장 높은 봉이 뭐냐? 이겁니다. 예? 가장 높은 봉. 7월 저가. 예, 얼마냐면 2,703이에요. 자, 오늘 2,703 위로 올라왔죠? 보이시나요? 가장 높은 봉의 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2008년도 고점 찍을 때 2008년도의 고점 여기죠? 걔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가장 높은 봉의 저가에 있어요. 보이시죠? 가장 높은 봉의 저가. 그게 2008년도의 고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2008년도의 고가가 2007년도 가장 높은 저가라고요. 근데 지금 똑같이 가장 높은 저가까지 왔어요. 가장 높은 저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봐서는
적정 수치까지 왔다고 봐요. 저는 지금 봉이 와야 될 적정 수치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거의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한 거죠. 과하다고. 자, 여기까지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2008년도 1반기 6월까지죠.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했냐? 계산해 봤더니 17조 원을 매도했어요. 17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두 번째,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얼마나 매도했을까요? 4월, 5월, 6월. 5조 매도했어요. 5조. 그러니까 이 분기봉은 5조를 매도하고 1반기봉은 17.6조 원을 매도한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6개월봉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리먼 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7.6조 원 매도한 봉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17.6조 원을 매도한 봉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3개월 봉은 어떻게 끝났을까? 윗골이 음봉인데 종가가 하락했어요. 종가가 하락했어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월봉을 봐야겠다. 월봉을 보는 순간 이해했어요. 왜 6월 달에 내렸는지 알겠는 거예요. 보이세요? 6월 달에 내렸잖아요. 6월 달에 내렸는데 4월에 시가를 깼어. 왜 깼을까? 음봉을 내야 되니까. 누적으로 5조 원이에요. 누적으로 5조 원이다 보니까 음봉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을 내기 위해서 4월 달에 시가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때 든 생각. 그래서 4월 달에 상승할 때 매수를 안 한 거구나. 4월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던 건 4월 달에 시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4월 달에 시가를 내줄 생각이 없으면 매수를 했겠죠. 근데 4월 달에 시가를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4월에 매수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기봉을 음봉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기봉 자체를 음봉으로 낼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4월에 매수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지나고 나서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고 나서예요. 지나고 나서. 자,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그럼 얼마나 샀을까?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그럼 3월 30일자를 빼면 되잖아요? 3월 30일에 얘를 빼면 돼요. 자, 1.1조 매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4월달 올라갈 때 내내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4월달에 상승하는 동안 내내 매도 쳤다고. 왜 매도 쳤을까요? 왜 매도 쳤을까? 이해되는 거예요. 분기봉을 음봉으로 만들 거면 매수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로 싸우면 안 된다고. 왜? 시가를 내줄 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시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으니까 매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외국인이 왜
매도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3개월 누적으로 따졌을 때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음봉으로 돌릴 때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매수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를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이해한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2008년도 3월 17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외국인이 왜 3천억만 매수했는지 이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려가는 동안 3천억만 매도 치면 수급이 매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죠? 외국인이 여기서 3천억만 매도하면 수급이 매도로 바뀌어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5년 4월 9일 바닥으로부터 현재까지 수급이 매수 3천억이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3천억만 매도하면 수급이 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4월 시가까지는 누적으로 없죠. 없는 거예요. 누적으로 없다고. 4월 9일 저가까지는 누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4월 25일부터는 누적으로 있어. 예? 2조 원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4월 9일로 보면 없어요. 4월 1일부터 보면 더더욱 없습니다. 자, 이 누적 데이터를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때 누적이 이랬다고. 2008년도 1반기의 누적이 17.6조고 2분기의 누적은 5조에 5조. 매도로 5조입니다. 근데 6월 달에 내렸어요. 근데 왜 고점이 5월 달에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점이 3월 17일이니까 5월 달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점이 4월 달에 있잖아요. 4월 달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오늘 내일 나오거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나와야 됩니다. 고점. 자, 그러면 이제 과거를 살펴보자고요. 과거. 과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렸는데 지수가 내리는데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포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는 걸 잘 보세요. 보고 저도 이걸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죠. 저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첫 번째 신호 여기서 골드가 떴어요. 보이시죠? 네? 골드가 떴는데 얘가 골드가 안 났어. 그러니까 얘가 데드를 냈다가 다시 골드를 냈어요. 그죠? 예. 여기 골드 보이시죠? 골드. 예. 그리고 나서 얘가 골드를 냈습니다. 골드. 보이시죠? 예. 선행 스팬 골드와 후행 스팬 골드가 모두 완성된 봉이 이거예요. 둘 다 완성됐어요. 자, 똑같은 봉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예? 똑같은 봉이 여기 있잖아요. 자, 양봉 사이에 음봉 끼고, 그죠? 장대 양봉 친 거잖아요. 보이시죠? 양.
예? 보이시죠? 양, 양. 그죠? 예, 양,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골드 나면 되잖아. 예? 여기 골드 나듯이 여기도 골드 나면 되잖아요. 내일 마감에 골드만 내주면 오케이.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고 지금 위치가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내일까지 완성을 했어. 재수가 좋아서 완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데드나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 다음에 데드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데드났죠?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선행 스팬 하단까지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골드, 데드. 그죠? 골드, 데드. 보시죠? 골드, 데드. 여기서 데드 나면, 데드 난다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데드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데드 나겠죠? 그죠? 네? 데드 날 거 아니에요. 데드. 오케이? 데드예요. 네. 데드입니다. 데드. 데드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356.91입니다. 언제? 4주. 자, 앞으로 4주 동안 356.91 붕괴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승은. 자, 400을 간다. 440을 간다. 갈 수 있어요. 그건 356.91을 안 깰 때만. 됐죠? 네. 356.91을 안 깰 때만 가는 거예요. 356.91 깨면 400을 가는 게 아니라 345를 가는 거예요. 네? 345? 44? 네. 자, 얼마일까요? 실제로. 44.70. 응? 344.70 가는 거예요. 자, 344.70으로 간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시잖아요. 과거의 그림과 현재의 그림을 딱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보이잖아. 뭐 이거 말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요? 완벽하잖아요. 똑같이 그려서 보여주는 거잖아. 제가 이전 동영상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네, 아예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008년 5월 19일. 자, 5월 19일. 이제 이 봉을 볼 건데, 이 봉을 보시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 봉을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말은 필요 없다. 왜일까요? 왜 말이 필요 없을까? 보면 돼요. 자, 이제 낀 글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네? 미래를 보죠. 어느 정도 닮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충격 그 자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양봉, 음봉, 예, 추세를 살리는 양봉, 그죠? 똑같죠?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리고 얘가 과열이에요. 과열입니다. 예,
얘 이격불변으로 보면 과열이에요. 네, 지금도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만 똑같은 게 아니야. 보니까 다 똑같아.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볼벤이랑 이격볼벤 다 뚫었잖아요. 응? 볼벤이랑 이격볼벤을 다 뚫었다고. 다 뚫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비슷하게 움직이네. 자, 그죠? 볼벤과 이격볼벤을 다 뚫은 봉이잖아요. 주봉이 양봉으로 볼벤과 이격볼벤을 동시에 다 뚫었다. 예, 현재 양봉이 그 당시 고점을 찍을 때의 봉과 겁나게 유사해요. 자, 그 다음 봉에서 이제 보세요. 이 하단선 여기 있잖아. 하단선 여기 있죠? 그럼 얘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하단선을 붕괴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5월 20일 보이세요? 5월 21일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5월 22일 보이세요? 5월 23일 부러뜨렸죠? 보이시나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잖아. 이걸 보시라고요. 19일이 여기야. 20일에 눌러. 21일에 더 눌러. 22일에 더 눌러. 23일에 더 눌러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뭘 했다? 데드를 냈다고요. 얘를 데드 냈다고. 얘를 데드를 냈더니 상승이 끝났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봉이 5월 19일 봉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오는 봉이 5월 19일 봉이잖아. 예? 내일 들어올 봉의 자리가 아니다. 내일이 아니라 6월 첫 거래. 6월 첫 거래일에 봉이 들어오는 자리가 5월 19일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띵글로 봤을 때도 거의 똑같아요. 두 가지가 똑같죠? 과열. 그 다음에 죽은 하단선을 살렸다. 하단선이 있는데 부러뜨리는 과정을 거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 오면 어떻게 된다? 상승 끝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하락이 오면 상승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하락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2일봉을 보면 돼. 2일봉 종가가 하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2일봉 종가가 하락하면 끝납니다. 왜? 2일봉의 타겟이 어디예요? 그 2일봉의 타겟을 아시면 돼요. 예, 2일봉의 타겟이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리고 저가 타겟으로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쵸? 예, 그걸 주봉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죠? 예? 정확하잖아요. 저점을 깬다고. 예? 현재 주봉의 저점을 깰 수 있다고요. 2일봉이 하락하면 주봉의 저점이 깨지는 구조예요. 왜? 얘는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종가를 내리면 2일봉이 종가를 내리면 345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오르면 과거랑 다른 거예요. 2일봉의 종가가 오르면 과거랑 다른 거죠. 근데 2일봉의 종가가 내리면 과거랑 같은 거예요. 돈은 완전히 똑같고. 돈은 완전히 똑같다고요. 응? 돈은 똑같아요. 지금 누적은 아시죠? 4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7.8조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5조였단 말이에요. 5조? 근데 지금 7.8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단기가 17.6조인데 지금은 13.8조인가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지?
14.1조요. 14.1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흡사하죠. 만약에 6월 달에 여기서 3조만 더 매도하면, 3조만 더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아집니다. 17.6조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이 4월 25일 이후로 2조 7천억 정도 매수했나요? 2조 7천억. 그러니까 2조 7천억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 2조 7천억만 매도하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돈이 2조 7천억이 전부입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한 것 같지만 2조 7천억이 전부예요. 4월 9일 대비해서는 3천억. 4월 25일 대비해서는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 7천억만 던지면 끝나요. 지난번에 3조 1천억이었어요. 지난번에는 3조 1천억 매수한 거 다 던지고 4일 만에 다 던지고 상방 끝냈어요. 그러니까 상방 끝내고 싶으면 2조 7천억만 던지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올라오면서 매수한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던질 때 아무런 위험 부담 없어요. 자, 주봉 똑같은 거 보여드렸죠? 주봉 겁나게 똑같다고.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데드만 내면 돼요. 데드만 나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하락하면 상방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음 주에 하락하면 상방 끝이에요. 다음 주에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하락하면 상방 끝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안 돼요. 3거래밖에 안 된다고. 대통령 선거 있고 그 다음에 현충일이 있어요. 그래서 3거래일입니다. 3거래일인데 그러면 2일봉으로 따졌을 때 내일 시작하고 월요일에 끝나나? 월요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인가 아마 선거일일 거고 수, 목 해서 주봉 끝날 때 2일봉이 끝나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세요. 두 개를. 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2일봉이 내렸다. 그러면 끝이에요. 엔드라고, 엔드. 저는 엔드라고 봐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오늘 종가보다 낮다. 그럼 끝난 거야. 걔는 345는 일단 가야 돼. 올라가더라도 345를 찍고 가야 되는데 345까지 가려면 주봉이 죽어야 돼요. 그죠? 왜? 356.92를 하회하면 죽어요. 죽는다고. 데드가 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2일봉이 죽으면 주봉이 죽는 거예요. 2일봉이 죽으면 주봉이 죽는다고.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일봉이 죽으면 주봉이 죽는다. 주봉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주봉이 죽는데 외국인이 던져요. 2조 7천억을 던지면 상방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상방은 없어진다고. 제로가 되는 거예요. 2조 7천억밖에 안 샀기 때문에 2조 7천억을 던지면 303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303까지는 고점 매도예요. 왜? 높여놓고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2조 7천억을 던지는 순간 고점 매도가 되는 거예요. 303보다 높기만 하면 다 고점 매도예요.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데드 나는 거, 데드. 데드 나야 돼요, 데드. 데드 말고 없어요. 제 기준엔 데드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거 띵글로 볼게요. 띵글로 보시면, 와, 진짜 똑같아요. 이 죽이죠, 추세. 추세 죽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추세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없어요. 그 뒤로 없어. 그리고 이 저점에서 올릴 때 매수한 게 없기 때문에 내릴 때도 저점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올릴 때 돈 하나도 안 들여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추세가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봐야 되죠? 자, 주봉. 다음 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될래나 모르겠는데. 자,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
내일 윗꼬리를 달아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45? 다시. 자, 345까지 간다. 만약에 345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45까지 가면 추세가 죽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세를 죽이느냐, 추세를 죽이느냐, 또 한 가지는 데드를 내느냐. 두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추세 죽이면 저는 엔드. 추세를 죽이면 엔드라고 봐요. 지금 증시 올린 거는 그냥 골드를 내기 위해서 올렸다는 거죠. 일목으로 보면 3일봉 골드, 주봉 골드, 뭐 월봉 골드, 골드를 내기 위해서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 다 냈으면 된 거야. 이제 골드 다 냈으니까 데드 내야지. 데드 나면 끝나는 거죠. 자, 문제는 주봉이 데드 나는 건 목표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월봉이 데드 나면 골 때리는 거예요. 월봉이 월봉이 데드 나면 322.66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청산가가 322.66 아래라는 거죠. 제 조건은 그거예요. 주봉이 일단 데드 내야 돼. 주봉이 데드 안 나면 제가 분석하는 거 무시하세요. 무시하셔도 돼. 괜히 믿으셨다가 고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을 볼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거의 꼭지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345. 이렇게 그리면 엔드라고. 이거 엔드라고요, 엔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봉이 오는 거예요. 이봉이 이거지. 이봉이 이거라고요. 이 자리. 이렇게 데드나면 끝이라고요. 끝. 근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죠? 주봉이 하락하면 저렇게 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저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가 깨야 돼. 그러니까 다음 봉에서 만약에 데드나면 목표치가 344.7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344.7 데드나면 어차피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344.7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데드 값이야. 그러면 골드 냈다가 데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이 뭐예요? 내일까지 골드만 내달라고. 내일 데드 내지 말라고. 제가 올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월봉이랑 그 다음에 주봉 다 골드 내라고. 데드 내지 말라고. 골드를 내야 데드를 내죠. 데드 상태를 유지하면 골드를 가야 될 이슈만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내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그냥 오르라고 하잖아요. 제발 더 오르라고. 내리면 안 돼. 골드를 다 내야 돼. 골드를 내야 데드를 내죠. 내일 기준으로 얼마예요? 360.35. 그 위에서만 끝나면 돼요. 360.35 위에서만 끝나면 14,000 오케이. 14,000 오케이예요. 그러면 다음 달 시작했을 때 데드 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판이. 지금까지는 골드 때문에 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데드 때문에 아래로 가야 되는 거니까 주봉이 데드 내가지고 쳐박으면 이걸 회복 못하면 월봉이 데드가 나죠. 월봉은 360.35가 데드의 기준이니까 344대까지 내려가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월봉 데드 값이 322.66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월봉이 음봉으로 가야 되고 분기봉도 322.66 쪽으로 가면 음봉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게 속임수죠. 왜? 오늘 들어온 돈은 1조가 들어왔어요. 매도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은 아직도 12조를 들고 있어요. 예? 개인은 아직도 매수를 12조를 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12조를 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예? 그게 문제라고요. 작년에 18조 원 매도한 거에서 6조밖에 안 줄였어요. 6조밖에 안 줄였다고. 매도를 아직도 12조를 더 해야 돼. 400까지 가려면 12조의 매도가 더 필요해요. 아직 6조밖에 못 줄였다고요. 12조는 그대로 들고 있어. 물론 그 12조가 좀 애매하죠. 왜? 대부분 삼성전자야. 네? 대부분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요. 네. 정작 매도한 건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도했을 거고 오르지도 않는 삼성전자만 잔뜩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잔뜩 들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를까? 오를 수 있을까요? 잔뜩 들고 있는데? 예? 잔뜩 들고 있다고요. 6만 원까지 15조 있어요. 15조. 6만 원 사이에 15조가 있어요. 15조 원. 예. 그러니까 6만 원을 뚫으려면 15조가 필요해. 그 얘기는 똑같잖아요. 개인이 12조 원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코포스가 이 가격에 오는 게 이해가 안 돼. 예? 코포스가 이 가격에 온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까지 쳐올리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이걸 왜 올리지? 예. 왜 올리지? 왜냐면 여기가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이 위치가 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2개월봉으로 봐도 여기는 터무니가 없고, 예. 2주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예, 황당 그 자체예요. 근데 주봉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봉도 과열이고 2주봉도 과열이고, 예, 심지어 2개월봉도 이격불변 20 상단선 위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싹 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상실됐다고. 그 얘기는 올라가더라도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4월 9일에 월봉이 침체였어요. 월봉이. 예. 그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볼벤과 이격볼벤 하단을 동시에 뚫으면 어쨌든 매도 가치는 사라진다. 예. 근데 지금 이주봉과 주봉은 두 개 다 위로 뚫었죠.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매수 가치가 사라졌다. 심지어 2개월봉도 이격볼벤 20 상단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개월봉은 6월달에 끝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보다 빠지면 월봉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빠지면 월봉이 내린다고. 근데 월봉이 내리면 대드나요. 네? 월봉이 내리면 대드난다고. 그러니까 2개월봉이 오를 수 없으면 내릴 건데 내리면 대드난다고. 대드나면 322.66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6개월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3개월봉의 종가 332.4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 4월 시가가 얼마인데요? 4월 시가가 336.7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종가가 내릴 수 있는 거죠. 분기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얘보다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32대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일봉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이 죽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보여드렸죠?
과거의 데이터. 주봉 똑같아요. 주봉 완전히 똑같아. 거짓말 하지 않고 퍼펙트하게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과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봉이 양봉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봉이 양봉 고점. 그러니까 봉 하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돈 완전히 똑같아요. 3천억 가지고 올린 거 완전히 똑같아. 그죠? 바닥에서 고점 오른 데까지 3천억 가지고 올린 거 똑같아. 네? 주봉 가지고 올린 거 똑같아. 네? 하단선 죽었는데 장대양봉으로 살린 거 똑같아. 과열 들어간 거 똑같아. 일목 골드난 거 똑같아.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습니다. 돈, 일목, 띵글, 그죠? 봉 개수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일봉 죽는 거. 이일봉이 죽어야 돼요. 이일봉이 죽으면 345가 보여요. 344까지 보여요. 이일봉이 하나만 죽으면 344까지 보여요. 344로 가면 주봉이 죽어. 그죠? 주봉이 죽어요. 주봉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추세가 죽어. 추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데드나. 데드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가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올봉이 죽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지금 신경 써야 될 거 뭐예요? 개인이 매수가 언제 들어오냐. 개인의 매수. 왜? 개인이 매도 쳐서 올린 거니까. 개인이 매도 쳐서 올렸는데 개인이 매도 친 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12조 있어. 12조.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개인이 매도해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9조 원, 12조 원 그대로 있어요. 자,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부터 7월 11일까지 18조 매도 쳐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리면서 개인이 얼마 산 거예요? 12조 샀다고. 내려서 오르기까지 12조를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매수를 들고. 매도로 쳐야 되는데, 매수를 들고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작년 고점이 400, 지금 현재 고점이 360인데, 40% 사이에 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2조가 있다. 그럼 40%를 올리는 동안에 12조를 싹 다 매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죠? 삼성전자. 그게 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정리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정리하지 않는 한 저 수급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이 다야. 그러니까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다른 종목 가지고 펌프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돈이 훼손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외국인이 지금 26조를 던져요. 26조를 던졌다고. 현대차 2.3조요. 합치면 28조입니다. 28조 7천억이 두 종목이에요. 28조 7천억. 그죠? 38.9조 원 중에 28.9조 원이 두 종목이,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 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30조죠. 30조잖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 현대차만 30조예요. 네. 이 종목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 종목에 외국인이 안 들어와. 네? 이 종목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는 돈이 들어와서 지수를 올리는데 규모가 안 되는 거죠. 네?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 1조 들어오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조 들어왔어요. 네. 1조 들어오면 뭐해? 26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네. 결국 시총 1위가 못 가는 거예요.
시총 1위는 갈 수가 없어요. 26조를 매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지수 보면 엄청나게 올라서, 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진짜 끝내주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래요. 자, 이게 삼성전자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횡보예요. 하나, 둘, 셋, 넷, 8개월 내내 횡보 중입니다. 왜 횡보할까요? 외국인이 26조 매도하니까.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 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죠. 자, 주도주가 바뀐다.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요? 그럼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닌 거네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올라갈 이유도 없어. 얘는 끝난 거야. 그죠? 얘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얘는 끝난 거라고. 이 종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영풍이지, 영풍. 영풍 아니에요? 삼천리? 급락 후 횡보하는 거. 이거 삼천리가 보여준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삼천리지.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2단계잖아. 예? 8개월째 횡보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요. 급락하고 횡보하는 거. 지금, 예. 삼천리하고 삼성전자하고 동급이에요. 급락 후 횡보.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끝난 거예요. 예. 이거 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주포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주포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에 주포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의 주포는 자사주를 사고 있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주포입니다. 예, 제일 많이 사요. 근데 삼성전자가 매수하면서 뭘 할 것 같아요? 이건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매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 자사주를 사가지고 상여로 줄 거예요.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는 게 아니라 상여로 줄 거라고. 그러면 비싸게 사가지고 상여를 싸게 주나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증시 좋을 때 비싸게 상여를 줘야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의지가 없어요. 없어요. 10조 원을 매수한다 그랬는데 그 10조 원을 매수하는 동안에 비싸게 살 생각 1도 없어. 저렴하게 계속 모으는 거예요. 다시 빠지면 올려요. 네? 빠지면 올린다고. 증시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면 올린다고. 왜? 그 담보 있잖아요. 담보는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보는 방어하되 올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가요. 나머지 종목들 막 펌핑이 막 일어나요. 네? 지금 기관이 올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 펌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못 가. 시총이 못 올라가. 삼성전자 시총 200조 빠졌어. 네? 삼성전자 시총 200조 빠졌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다 메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막 가벼운 종목들 막 매수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다른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지수를 올리려면 다른 걸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수급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지금 수급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매수가 없어요. 왜? 주력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26조 원 매도하니까 매수로 잡힐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걸 열심히 샀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조나 샀어. 근데 소용이 없잖아. 26조 매도하고 1조를 매수했으니까 25조 매도로 잡히죠. 문제는 이렇게 했던 행위가 2008년도 3월 17일 이후의 흐름과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봉도 거의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기관이 올리는 장이 리먼 때예요.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기관이 올렸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만 쳐요.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증시는 올라요. 그게 언제냐? 3월이잖아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올라간 게 기관은 매수하는데 외국인이 매도 친 사례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관이 올리잖아요. 외국인이 안 올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치는데 올라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도 설명이 안 돼요. 3천억 매수했는데 지수가 지금 60%가 올랐어요. 60%가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욕이나 얻어먹고 막 이제 여기저기 댓글이 막 달려요. 외국인 수급 볼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봉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막말로 똑같아. 막말로 똑같다고요. 2008년도 4월 17일에서 5월 19일 흐름과 완전히 똑같아.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봉들이 싹 다 과열권에 들어갔어요. 예? 다 과열권에 들어갔다고. 일봉은 그나마 과열에서 벗어났는데, 예, 다 과열권이에요. 주봉 과열 들어갔죠. 주봉은 여기서 빼도 과열이에요. 이미 고가가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주봉도 지금 완전 과열이죠. 그 다음에 2개월 봉까지 이격볼벤 위로 올라선 이상 가격적인 메리트는 때려 죽어도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없어. 가격적인 메리트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예요. 주봉 테드. 네? 주봉 테드요. 내일 부탁하건대 제발 360.35 위에서 끝나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마진을 360.35. 재수 좋으면 코스피 지수가 2725보다 높게.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종가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일 코스피 지수가 5포인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5포인트.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마감해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6월 첫 거래일에 2일봉만 하락시키면 일단 목표는 345예요. 그러면 345 가는 동안 개인이 현물만 주구장창 매수해주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엔드라고 생각해요. 엔드. 그 다음 목표치는 322.66이 됩니다. 그 322.66이 언제 오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월봉의 데드 목표치이기 때문에 6월달에 와도 되고 7월달에 와도 되고 8월달에 와도 돼요. 상관없어. 일단 데드 목표치가 정해지면 땡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일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360.35만 넘어달라. 이게 제 바람이고요. 그게 아니고 상승이 온다 그러면 오늘보다 코스피 지수가 5포인트만 더 2725 위에서만 마감해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5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월요일 다음 달 첫 거래일에 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한 번만 딱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죽는 거예요. 데드 나는 거예요. 데드. 데드 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무너질 거 아니에요. 2일봉 무너지고 2일봉이 주봉을 무너뜨릴 거고, 그 다음에 주봉이 무너지면 2주봉이 무너질 거고, 2주봉이 무너지면 월봉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코포스를 살만한 가치가 있다요. 오늘도 그냥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가 올해의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재수 좋으면 올해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 5월달 고점 말고 올해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다고. 2008년도 3월 17일에서 5월 19일 사이의 흐름과 거의 똑같아요. 돈, 일목, 띵글, 봉수, 월봉 형태까지 똑같아. 월봉 형태까지 똑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월봉 형태 엄청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난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저라도 비난할 것 같아요. 왜? 속 터져. 코포스가 이렇게 빠지면 천불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야. 이 정도 가격을 주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 가격을 주기가 어렵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코포스를 손절한다. 방향이 틀렸다. 이제 400 간다. 440 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440에 개인이 얼마큼 매수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개인이 440 갈 때 얼마나 매수했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는 것만 삼성전자만 50조 매수했을걸요? 삼성전자만 50조 들고 있다고. 개인이.
나머지 50조가 나머지 종목이에요. 들고 있는 돈이 110조도 넘어요. 예? 110조도 넘는다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개인이 110조가 넘어요.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440 찍을 때 2021년도만 65.8조 샀어요. 65.8조. 지금 매도 얼마나 했다고요? 6조 했어요. 6조. 예? 지금 개인 매도 6조 했다고요. 지금 6조 매도한 걸로 지금 65.8조를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 가. 440을 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녹았죠. 지금. 예? 예전에 종목들 엄청나게 녹았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안 녹았어요. 예? 삼성전자 안 녹았다. 더 녹아야 돼. 삼성전자는 50조 들고 있다니까요. 50조? 계산해보세요. 50조 넘을 거예요. 왜? 최근에 더 샀어. 그러면 개인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만 50조가 넘는데 440을 간다? 그럼 삼성전자는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다른 종목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커버하나요?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 32조잖아요. 예. 최고치가 60조, 6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가려면 60조가 넘어야 돼요. 실적이. 그럼 32조면 28조 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28조를 누가 메꿀 건데? 다른 종목 중에 28조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하이닉스 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필요한 건 이일봉 종가 하락 하나예요. 예? 이일봉 종가 하락 하나라고. 그것도 하락하고 있어. 예? 2008년도에는 하락해서 하락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거 이일봉 보여드렸나요? 이거 이일봉? 이일봉으로 2008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여기잖아요. 2008년도 여기 이거 2020년이구나. 2008년으로 가야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지금 오래간만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비슷해요. 뭐 어지간히 비슷해야 다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잖아요. 자, 이일봉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여기잖아요. 여기 이일봉 여기서 하락하잖아요. 여기 다 하락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일봉의 핵심은 저가예요. 자,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시죠? 자, 저가 어디 있어요? 저가 제일 높은 거 얘죠, 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얘가 아니야. 얘지. 얘가 기준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이해되셨어요? 예? 자, 얘가 기준봉이고 얘가 바닥봉이에요. 응? 자, 기준봉, 바닥봉.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내려간다라고 떠들었다고 쳐요. 응? 내려간다고 떠들었다고 쳐. 근데 올라가. 그럼 무슨 생각해요? 저 멍청한 인간. 그죠? 저 멍청한 인간이잖아요. 저 멍청한 인간이 하락한다고 떠들어. 하락한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가 되는 겁니다.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아이고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누가? 제가. 자, 저가 중에 제일 높은 애는 얘예요, 얘. 얘라고. 얘가 제일 높은 저가라고. 그리고 깨졌죠? 그래서 얘가 바닥이에요. 바닥.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높은 저가죠? 그 다음에 깨졌죠? 얘가 바닥인데 한 번 더 깼어요. 그래서 얘가 바닥이야. 이해되시죠? 얘가 얘요. 응? 얘가 얘라고.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왜? 수평이야, 수평. 수평은 문제가 안 돼요. 수평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깨졌죠? 깨졌잖아. 얘가 깼잖아. 어디로 가요? 이 저점으로 간다고. 가죠? 가잖아. 더 설명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응? 깨니까. 깨지잖아요. 여기 깨지잖아. 이해됐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2개 올린 거 소용없잖아. 저점 깨지면 깨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점을 이렇게 내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깨지지, 얘가. 응? 얘가 깨진다고. 그리고 만약에 종가가 내려. 그럼 종가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종가 중에 제일 낮은 애가 오는 거예요. 응? 얘잖아요, 얘.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깨진다고. 345.23.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랬잖아. 2008년도에는 저가로 한 거고, 지금은 종가로. 네? 345.23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 요 기준봉이 이거라니까요? 지금 기준봉이 얘예요. 얘랑 똑같잖아. 같잖아요. 지금, 이거 양봉 2개 보고 아니라 그러는 거잖아요? 어? 이거 양봉 2개 보고 지금 아니라 그러는 거잖아. 이거 똑같잖아요. 어? 그때도 양봉 2개 있었어. 지금도 양봉 2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상방이래. 어? 이거 보고 상방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로 가고 있다고, 아래로. 아래로 가고 있다니까, 얘. 얘는 아래로 가고 얘가 위로 가는 거지, 얘는 아래로 가. 얘도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얘가 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보고 위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예요? 지표는 내려가고 있다고.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된다고. 그러면 345까지 가는 거예요. 345까지 가면 주봉이 죽어. 주봉이 죽는다고요. 주봉이 대든하면서 추세가 같이 죽어요. 그럼 주봉 죽으면 만세야. 예? 주봉 죽으면 만세라고 해. 주봉으로 올렸잖아. 예? 지금까지 올린 거 주봉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일봉이 주봉을 딱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 일봉이랑 주봉이랑 같이 죽겠죠. 만세. 만세라니까? 그러면 이제 주봉이 죽고 나면 월봉이 대든한다고. 월봉이 대든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일봉이 대든하면서 개인의 매수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이 막 개선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매도 들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턴다고. 그럼 가지고 있는 돈 털면 지금 상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올리면서 매트릭스를 다 일로 만들어놨어. 응? 올리면서 매트릭스를 다 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내릴 수 있다고. 왜? 긴 시간 동안 내릴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만 보고 있다? 예, 지금까지 상승한 것만 보면서 곧보스는 망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 설득할 수 없어요. 예?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틀렸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틀린 게 맞는데 뭐라고 답변해요? 틀린 거죠. 제가 봐도 틀렸는데 예,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그럼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방송 괜히 봤어. 그러면 이제 괜히 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떠나가셔야죠. 자, 지금 여기에요. 지금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 지금 종가가 한 번만 내리면 종가 죽은 게 어디서 죽었냐?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죽었어요. 네? 여기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3일봉도 죽었어. 2일봉만 죽은 게 아니라 3일봉이 먼저 죽었어요. 네? 3일봉이 먼저 죽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3일봉이 먼저 신호를 주고 2일봉이 나중에 뜬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직 3일봉 안 죽었어. 네? 근데 얘가 한 번만 하락하면 죽어.
그죠? 한 번만 하락하면 죽는다고. 되세요? 얘가 한 번만 하락하면 죽는다고. 얘도 1구간밖에 안 깎고 있어. 예. 얘도 1구간밖에 없어요. 1구간밖에 없다고. 여기도 1구간만 있잖아요. 얘도 1구간만 있어. 보세요. 얘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얘 내려가면 끝이라니까? 근데 지금 얘는 1구간에 들어와 있어. 1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내리면 돼요. 예? 한 번만 내리면 된다고. 얘 금요일에 끝나요. 얘 종가 한 번만 내리면 된다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기 좋겠죠? 왜?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면 얘가 죽으면 끝이야. 그럼 얘는 어디까지예요? 6월 26일까지예요. 응? 1차로 6월 26일까지죠. 예, 얘도 지금 하락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쭉 따지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6월 16일까지. 그죠? 근데 그 뒤에도 안 오르면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잖아요. 자, 보세요. 더 내려갔지. 예. 자, 여기까지예요. 기본 하락이. 여기 6월 19일. 그 자리가 여기잖아요. 예? 6월 26일. 매트리스 똑같잖아요. 여기 1구간 잔뜩 쌓이는데 지금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어, 지금. 지금 하나, 두 번째 들어왔잖아요. 하나, 두 번째. 얘도 하나, 둘, 두 번째. 얘가 지금 몇 번째 복이냐면, 들어온 지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양봉이 들어왔어요. 얘는 하나, 두 번째에 들어왔어요. 지금 두 번째. 얘가 좀 더 빨라요. 예. 한 번의 하락만 필요하다고요? 많은 하락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하락이 나오면 돼요. 어떤 번 기준으로? 2일봉 기준으로. 2일봉 기준으로 종가가 한 번만 내리면 된다고. 네, 한 번만 내리면 돼요. 그러면 걔가 죽으면서 3일봉을 죽일 거예요. 걔가 내리면서 3일봉이 죽으면 말씀드렸잖아요. 6월 26일까지라고. 자, 2일봉은 6월 13일까지고 3일봉은 6월 26일까지니까 6월달은 없는 거예요. 2일봉이 한 번만 내리면 6월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에 내려가는 것만 잘 지켜보시면 돼요. 네, 지수가 한 번만 내리면 고버스를 매수한 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와. 그 한 번이 안 오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여기저기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번을 기다려요. 언젠가? 그게 언젠가죠. 왜? 계속 이 거래일 단위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예요. 네? 언젠가라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거래일 단위로 끊어서 지금 하는 거라고. 이 거래일 단위로 끊어서 한 번만 내리면 된다고. 그 한 번만 내리면 주봉이 죽을 거예요. 3일봉이랑 주봉이 같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같이 죽어서 356.91 아래로 내려가면 만세. 그죠? 만세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누르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월봉까지도 상승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 목표치는 322.66이라고. 그러면 대략 40% 정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죠? 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활용하세요. 어차피 일봉이 계속 오르면 저는 욕먹어야 돼요. 분석 틀렸다고 맨날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근데 듣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저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예? 사실을 부정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틀렸고 4월 9일 이후로 다 틀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5개월 내내 틀렸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양심이 없는 거야. 왜? 저점을 깼잖아요. 저점을 깼잖아.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크면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303을 깼는데 2월달, 3월달을 틀렸대. 그건 틀린 게 아니죠.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4월 9일에 다 해소된 거야. 문제는 4월 9일 이후의 상승은 다 틀린 거지. 4월 9일 이후의 상승은 다 틀렸다고요. 인정한다니까. 근데 2일봉 하나만 내리면 돼요. 그 2일봉 하나가 안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속 터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